태초부터 인류는 완벽한 파트너를 찾아 헤맸습니다. 영혼 깊은 고대서의 연결,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사랑이라는 개념은 수많은 이야기와 신화, 철학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이상적이라고 여기는 수많은 관계들이 사실은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갈등을 비추는 거울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인간 정신의 위대한 탐험가 중 한 명인 칼 융은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결코 파트너를 무작위로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해결되지 않은 상처, 숨겨진 두려움, 그리고 심지어 우리 자신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를 비추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나는 항상 공허하고 혼란스럽고 심지어 갇힌 듯한 느낌을 주는 관계에 빠지게 되는 걸까 궁금해 본 적 없으신가요?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항상 감정적으로 소진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걸까요? 만약 당신이 이 사람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것은 운명의 실수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라는 영혼의 초대장일 수 있습니다. 융은 무의식이 우리의 관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우리의 의식적인 마음은 안정과 편안함, 그리고 동반자를 찾지만 우리의 무의식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작동합니다. 무의식은 온전함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려는 그 과정 속에서 무의식은 우리를 치유하는 대신 오히려 우리의 고통을 더욱 증폭시키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이끌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잘못된 사람과 함께 있는지 아는 첫 번째 단계는 밖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안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당신의 관계 속에서 떠오르는 감정들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끊임없이 불안감을 느끼나요? 사랑이나 인정을 받기 위해 애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나요? 말로는 정확히 표현할 수 없지만 무언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흔들리지 않는 느낌이 있나요? 이것들은 결코 우연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에게 말을 걸려고 하는 언어입니다. 융은 관계를 우리 내면 세계의 거울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감탄하는 자질들은 종종 우리가 억압했거나 발전시키지 못한 우리 자신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짜증나게 하고 상처 주고 분노하게 만드는 특성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파트너에 대해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점들은 종종 우리 자신의 그림자, 즉 우리가 스스로에게서 부정하고 외면해온 자신의 모든 어두운 부분이 투사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닌 것 같다고 느낄 때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관계 속에서 나의 어떤 부분이 비춰지고 있는가? 나는 어떤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교훈을 배우기를 거부하고 있는가?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우리의 많은 관계는 불운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익숙한 것을 찾도록 이끄는 무의식적인 프로그래밍의 산물입니다. 비록 그 익숙함이 고통스러울지라도 말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융의 그림자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 억압하고 부정하고 피해온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가 사랑에 빠지는 사람은 종종 우리가 우리 내면에서 거부해온 바로 그 특성을 구현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당신이 깊은 불안감을 느끼며 자랐다면 당신은 끊임없이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드는 사람에게 끌릴 수 있습니다. 만약 어린 시절 방치를 경험했거나 존재감을 느끼지 못했다면 당신은 인정받기 위해 싸워야 하는 관계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림자는 건강한 관계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림자는 익숙하게 느껴지는 것, 사랑과 우리 자신에 대한 우리의 가장 깊고 고통스러운 믿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닌 것 같다고 느낄 때 그것은 단지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그 경험으로 이끈 당신 자신의 일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관계가 당신의 상처를 비춘다고 해서 당신이 고통받을 운명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융은 어려운 관계를 변화와 성장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보았습니다. 당신의 관계가 당신에 대해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용감하게 마주할 때 당신은 당신의 이야기를 바꿀 힘을 얻게 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면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상대방을 탓하거나 사랑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희망에 매달리거나 충분한 인내심을 가지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융은 인식 없이는 어떠한 진화도 있을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당신을 만족스럽지 못한 관계로 이끄는 패턴을 의식하게 될 때까지 당신은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관계 속에서 좌절하고 지치고 길을 잃었다고 느끼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운이나 운명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당신의 무의식 속에서 조용히 작동해온 패턴에 관한 것입니다. 무의식은 우리가 배울 때까지 우리를 같은 경험 속으로 몇 번이고 다시 끌어들이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관계는 진정성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결핍에 기반한 것일 수 있습니다. 융은 사람이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발달시키지 못했을 때 다른 사람을 통해 완성을 추구하게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적 공백을 채워주고 스스로에게서 찾지 못한 인정, 안전 또는 목적의식을 주는 사람에게 끌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가장 위험한 함정 중 하나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을 완성시켜줄 누군가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온전함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온전함의 상태에서 관계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핍의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상처를 가진 두 사람이 만나면 그들이 만들어내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의존입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결핍에 기반한 관계에서는 불균형이 필연적입니다. 한 사람은 항상 자신이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주고 있다고 느낄 것이고 다른 한 사람은 아무리 받아도 충분하지 않다고 느낄 것입니다. 힘겨루기가 시작되고 미묘하거나 노골적인 조종이 뿌리내리며 곧 두 사람은 모두 채워지지 않는 기대의 순환에 갇히게 됩니다. 이 파괴적인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융이 우리에게 촉구했던 것, 즉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잘못된 사람과 함께 있다고 느낀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있는가, 아니면 필요하기 때문에 함께 있는가? 이 관계는 내가 성장하도록 돕는가, 아니면 나를 제자리에 머물게 하는가? 나는 이 연결 안에서 자유를 느끼는가, 아니면 벗어날 수 없는 역학관계에 갇혀 있는가? 사랑은 끊임없는 전투처럼 느껴져서는 안 됩니다. 물론 모든 관계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하지만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것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홀로 싸우고 있다고 느끼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잘못된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관계는 당신에게 주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그것은 당신을 지치게 하고 고갈시킵니다. 그리고 최악인 것은 당신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칼 융은 직관이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가장 강력한 소통 형태 중 하나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무시하도록 훈련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모든 관계에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고 믿도록 조건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진실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관계가 옳다고 스스로를 설득해야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옳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유를 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올바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모든 것은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하거나 어려움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랑은 가볍고 자연스러우며 당신을 고양시킵니다. 그것은 당신을 끊임없는 불안, 자기의심 또는 감정적 소진 상태에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잘못된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은 존재의 모든 구석에서 그것을 느낍니다. 당신은 다투는 방식에서, 깊은 연결의 부재에서, 채워지지 않는 기대에서, 그리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서서히 자아를 잃어가는 당신의 모습에서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갇히게 됩니다. 그들은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계속 말합니다. 하지만 융은 인식 없이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신호들을 무시한다면 유일하게 변하는 것은 애초에 당신이 견뎌서는 안 됐을 것들을 견뎌내는 당신의 인내심뿐일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당신에게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어쩌면 이랬을 수도 있었는데 하는 생각에 끈을 놓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맞지 않는 무언가에 매달리는 것은 당신에게 진정으로 맞는 것으로부터 당신을 더욱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당신의 영혼에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놓아주기로 선택할 때 진정으로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즉시는 아닙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애도의 과정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천천히, 조용히 당신은 더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돌아오기 시작하고 마음은 더 명료해집니다. 당신은 부정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언가를 정당화하려 애썼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명료함의 순간에 당신은 마침내 융이 내내 가르치려 했던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가장 궁극적인 자기 사랑의 행위는 바로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먼저 자신과의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구축할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치유할 힘을 가진 공백을 다른 사람이 채워주리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무엇이 올지 두렵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을 아프게 하는 관계에 머물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잘못된 사람은 당신의 가치, 당신의 본질, 그리고 당신의 내면의 앓음을 의심하게 만들 것입니다. 올바른 사람은 당신이 그 과정에서 자신의 진정성을 잃도록 요구하지 않으면서 당신이 최고의 버전이 되도록 영감을 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잘못된 관계에 있다고 느낀다면 당신이 느끼는 것을 믿으세요. 더 이상의 증거도, 변명도, 시간이 지나면 바뀔지 모른다는 기대도 필요 없습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더 오랫동안 당신이 이미 마음속 깊이 알고 있는 것을 무시할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어쩌면 당신 인생의 가장 위대한 변화의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잘못된 관계에 갇혀 있을 때 우리는 종종 혼란 속에서 길을 잃습니다. 어쩌면 이건 다 내 머릿속 생각일 뿐이라고, 내가 너무 예민한 거라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조금만 더 시간을 주면 상황이 바뀔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곤 합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끈질기고 흔들리지 않는 느낌은 환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에게 소리치고 있는 것, 당신이 아직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진실을 말해주려는 절규입니다. 최근 들어 평소보다 더 지치지는 않았나요? 잠들기 어렵거나 꿈자리가 뒤숭숭하지는 않았나요? 가슴 한편에 자리한 기묘한 공허함이 점점 커지고 있지는 않나요? 이것들은 무작위적인 감각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신호입니다. 당신의 관계 속에 있는 무언가가 더 이상 당신의 진정한 자아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내면의 조용한 외침입니다. 잘못된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은 서서히 당신의 본질을 잃어갑니다. 깨닫지도 못한 채 갈등을 피하거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당신의 생각을 침묵시키고 당신의 욕구를 숨기고 당신의 개성을 억누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함정입니다. 인정받기 위해 나 자신을 바꿔야 한다고 느끼는 순간 당신은 이미 진정한 사랑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의 일부를 버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의 모든 것을 환영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만약 당신의 친한 친구에게 일어났다면 즉시 용납할 수 없다고 여겼을 행동들을 스스로 정당화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 모든 커플은 문제를 겪어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겪는 자연스러운 도전과 당신을 조금씩 갉아먹는 감정적 침식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관계가 당신을 확장시키는 대신 위축되게 만든다면, 평화보다 불안을 더 많이 가져온다면, 당신의 가치를 계속해서 의심하게 만든다면, 이제 스스로에게 어려운 질문을 던질 때입니다. 이것이 정말 내가 내 삶을 위해 원하는 관계인가? 만약 당신이 내면의 목소리를 무시한다면 그 메시지들은 불안, 갑작스러운 슬픔, 반복되는 갈등, 심지어는 정신신체적 질병을 통해 더욱 강렬하게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몸은 항상 마음이 억누르려고 하는 것을 표현할 방법을 찾아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불완전한 사랑에 안주하도록 배워왔습니다. 사랑은 희생을 의미하고 고통은 그 일부이며 아프지 않으면 진짜가 아니라는 생각과 함께 자라왔습니다. 하지만 융은 우리에게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사랑은 전쟁터가 아니라고. 사랑은 당신이 보이고 들리고 가치 있게 여겨지기 위해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곳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안전한 공간입니다. 두려움 없이 온전히 당신 자신이 될 수 있는 곳, 방해받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곳, 당신의 파트너가 감정적인 짐이 아니라 당신 곁에서 함께 걷는 동반자가 되는 곳입니다. 물론 놓아주는 것이 두려운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에 매달립니다. 그것이 우리를 아프게 할 때조차도 말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융의 변화라는 개념이 들어옵니다. 그는 진정한 성장은 우리가 더 이상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 것을 과감히 놓아줄 때에만 일어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놓아주는 것이 두려울지라도 그것은 진정으로 우리를 충족시켜줄 삶과 사랑을 찾는 바로 첫걸음입니다. 이 관계를 고칠 수 있을까? 라는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이 관계가 내가 진정으로 나 자신으로 존재하도록 허락하는가? 입니다. 당신이 마침내 익숙함의 안락함보다 당신의 안녕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 당신은 당신의 힘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당신의 빛을 어둡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더욱 밝게 빛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에 대한 선택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얼마나 듣고자 하는지, 당신 마음의 평화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그리고 투쟁과 희생, 불확실성에 뿌리를 둔 관계보다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얼마나 깊이 신뢰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경험, 심지어 잘못된 사람과 함께하는 고통조차도 더 깊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를 깨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깨달음은 단지 진실을 아는 것만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동을 취할 때 일어납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멈출 때, 두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안락함보다 진정성을 선택할 때 일어납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단 한 가지를 가져가신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행복하지 않은 곳을 떠나기 위해 더 이상의 이유는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의 증거도, 변명도, 마지막 한 번의 시도도 필요 없습니다. 당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유일한 증거는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가입니다. 무언가가 당신에게 맞을 때 당신은 그것을 당신의 마음으로, 몸으로, 그리고 영혼으로 느낍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아닐 때 당신은 그것 또한 느낍니다. 비록 인정하기 고통스러울지라도 말입니다. 건강한 사랑은 불안의 원천이 아니라 평온의 공간입니다. 숨 막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숨 쉴 수 있게 해줍니다. 당신을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들어 올려줍니다. 과거에 얼마나 많은 신호를 무시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당신의 영혼을 돌보지 않는 관계에 머물렀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매일, 당신은 당신 자신을 선택할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을 가두었던 패턴을 깨고 아픈 것으로부터 걸어 나오고 사랑이 생존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집처럼 느껴지는 삶을 만들 기회를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당신의 마음을 흔든 문장이나 진실이 있었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 다른 누군가가 들어야 할 바로 그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평화를 되찾기 위해 오늘 어떤 결정을 내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기억하세요. 당신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관계는 바로 당신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렵다는 이유로 그 관계를 희생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누구인지와 온전히 평화로울 때에만 당신은 그 평화를 반영하는 사람, 당신의 삶에 혼돈이 아닌 고요함을 더해주는 사람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변화는 당신에게서 시작됩니다. 더 이상 자신을 선택하는 것